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모공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을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모공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공이라는 거는 원래 정상적으로 피부에 존재하는 구조물이라 모공을 깨끗하게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공이 넓어진 원인들을 이해하고 이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모공을 좁히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피지가 번들번들하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모공이 넓은 경우들이 많고요. 그 이유는 우리 털구멍마다 하나씩 피지샘이 달려 있는데 이 피지샘의 기능이 넓어지면 피지가 배출되는 통로가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지량이 많은 분들은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모공이 막히는 경우, 안쪽에서 피지 배출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안쪽에 피지가 쌓이면서 또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부를 구성하는 탄력 물질, 특히 모공 주위를 싸고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탄력 물질들의 양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되면 모공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모공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모공이 동그랗게 넓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씩 타원형으로 피부가 늘어지는 방향에 맞춰서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이거를 다시 줄이는 게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집에서 모공이 넓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을 키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원인들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집에서 할 수 있으면 모공의 사이즈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은 모공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홈케어를 하시는 게 모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 레티놀이나 레티날이라고 하는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 제품을 사용하시면 피지 분비량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면서 또 각질이 두꺼워진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쓰면 피부의 탄력도 조금씩 재생이 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넓어진 모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모공이 막히면 모공의 사이즈가 또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로는 우선 첫 번째,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제품, 즉 논코메도제닉이라고 쓰여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공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는 옆에 보여드리는 이런 표처럼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코메도제닉이 아닌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성분의 제품들이 들어있는 그런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모공이 넓어지는 걸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꺼워진 각질층을 어느 정도 정리해 줄 수 있는 살리실산, 그 바하라고 하는데 이런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는 약한 스케일린 제품을 집에서 가끔씩 사용해 주시는 것도 모공이 좁아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각질층이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층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이런 스케일링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화장품만 발라도 막 따갑다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런 자극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피부 재생 주기가 한 28일 주기인 만큼 어느 정도 충분히 각질층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즉 최소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가끔 한 번씩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한 세안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피부를 너무 과도하게 깨끗하게 닦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아침에 메이크업 하신 것을 100이라고 치면 하루 종일 100을 바르고 돌아다니신 거거든요. 메이크업이 한 5에서 10 정도는 남아 있어도 내 피부에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개념을 세안하는 데 적용하셔서 30초에서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젠틀하게 세안하는 습관을 키우시는 게 모공이 넓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보습제랑 선크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부 속에 수분이 줄어들고 건조해지면 피부에 잔주름도 많이 생기면서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잘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부 노화에 있어서 우리 광노화라고 하거든요. 자외선이 피부를 노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광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잘 사용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집에서 모공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화장품은 의약품이랑은 분명히 좀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화장품을 이용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약품과는 다르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들, 여러 가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피부에 문제가 되지 않는 안전한 화장품을 쓰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홈케어 할 수 있는 이런 습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치료로는 우선 첫 번째는 피부 안쪽에 콜라겐 합성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직접적으로 밀어 넣어주는 치료, 저희 병원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라젯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PDLA라는 성분을 피부 안으로 고르게 주입을 시켜서 피부 안쪽에서 콜라겐 합성, 엘라스틴 합성을 굉장히 많이 자극시키는 방식으로 일단 탄력에 대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고주파를 쏘아주는 방식, 바늘 고주파라고 하거든요. 바늘 고주파 방식의 치료를 같이 병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라젯 치료와 바늘 고주파 치료를 한 2주 간격으로 3번씩 하면 총 3개월 정도가 커버가 되거든요. 3개월 정도 일단 먼저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피부에 약간의 이런 울퉁불퉁한 느낌, 피부의 결이 고르지 않은 느낌 정도는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피부를 자극시키거나 피부를 태우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생기지 않는 다른 종류의 레이저 치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XD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안쪽에 진피층의 재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은 집에서 사실 홈케어 하시는 것들은 피지 분비량을 많이 줄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광역동 치료라고 하는 PDT 치료를 통해서 피지 분비량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우리 각질층이 많이 두꺼워져 있는 분들은 피부 장벽 기능을 재생시키는 치료 또는 젠틀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약한 스케일링 치료를 병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모공을 치료할 때는 각 원인에 맞게 조금 더 효과는 훨씬 극대화시키면서 피부에 자극이 거의 되지 않는 아주 안전한 방식의 치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공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탄력 물질들은 유지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5년에서 10년 정도 간다고 의학적인 논문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콜라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또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많이 좋아지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가끔 한 번씩이라도 유지 목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나이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20대 이제 사춘기 때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여드름이 많아지시는 그 시기부터 사실은 모공이 넓어지는 걸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많은 20대 분들도 모공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조금 많아지시는 분들은 피지 분비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피지 분비량은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피부는 굉장히 건조한데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또 모공이 넓어진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탄력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서 사실은 20대부터 한 30대 40대 분들까지는 모공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었고 피지 분비량이 엄청 많은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실은 모공이 조금 넓은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피부과 의사가 되면서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홈케어를 좀 어느 정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세안 습관을 가져가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보습제를 바른 이후에 반드시 선크림 바르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사실은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저는 집에서는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레티노익 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대표적으로 스티바라는 이런 의약품이 있거든요. 이런 의약품을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각질층이 두꺼워지거나 이런 것들도 집에서 살리신산을 이용한 이런 클렌징을 하거나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약간 두꺼워진 각질층을 아주 가볍게 정리하는 스케일링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세안 가볍게 하고 보습제 잘 써주시고 선크림 열심히 잘 발라주셔서 모공이 늘어나는 걸 예방하면서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 정도를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딱 한 번씩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비타민 A 유도체 성분,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티노익 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사용하시는 게 모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 오늘은 넓어진 모공을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공을 줄이는 게 사실은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집에서 홈케어만 잘 해주셔도 모공이 넓어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장기적으로 집에서 홈케어를 잘 해주시면 모공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케어를 일단 열심히 잘 해보시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모공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좋은 모공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